자, 보자, 얘들아. 탱자나무는 수필이야. 요 수필 왜 들어가 있냐면은, 이거 왜 들어가 있니, 얘들아? 산속에서 나이덕 작품이라서. 작가가 같아요. 근데 확실히 이 나이덕 작가는 시도 훌륭하지만 수필을 읽으면 와, 이 왜 작가인지 정말 알겠다라는 게 좀 느껴지거든. 자, 내 유년의 울타리는 탱자나무였다라고 하는데 이 제목이 또 일단 열일을 해. 너 이 탱자나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 그냥 니네 머릿속에 귤나무 생각하면 돼. 귤이 귤 그냥 나무가 푸른데 거기에 귤 달려 있어. 원피스 안 봤어? 원피스에 귤 나오잖아, 남이. 그냥 탱자나무가 귤 같다, 귤이라고 귤나무 생각하면 돼. 우리 다시 찍을까? 자, 아니고, 자, 할게요. 어차피 너희만 볼 거니까. 잘 봐. 얘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잘 봐. 일단은 이게 시간의 흐름이요. 일단 처음에는 유년 시절이 언제야? 아주 어릴 때. 뭣도 모를 때. 깨발랄 할 때. 유년 시절에서 어디로 가요? 학창 시절 조금 아주 살짝 거쳤다가 바로 어디로 갈 거야? 성인으로 갈 거야, 얘들아. 알겠지? 근데 잘 봐. 근데 내 유년 시절에 뭐가 있었다고? 탱자나무가 거기 동네에 되게 많았나 봐. 근데 그래서 맨날 그냥 습관처럼 그 탱자나무의 그냥 귤이라고 생각해, 얘들아. 귤을 맨날 손에 쥐고 다녔어. 그냥 너무 넘쳐나니까 그 마을에. 그 쥐고 다니면서 내 손에선 항상 귤 냄새도 나고 귤 노랗게 물들어. 그래서 나는 항상 그걸로 고향 생각하면은 귤이 생각나는 거야. 이해됐죠? 근데 그거를 하도 그렇게 만지고 갖고 놀다 보니까 어느 날은 그 탱자나무에는 가시가 있나 봐, 얘들아. 그 가시에 찔렸어. 그 찔려서 그때 이 어린 마음에도 식물의 가시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계기가 생겼던 거야, 얘들아. 이해됐어요? 근데 자, 여기서 첫 번째 탱자나무에 가시에 찔린 경험이야. 수필이니까 아무래도 뭐가 나와야 돼요? 경험이 나와야지. 근데 얘들아, 가시에 찔려서 가시에 대해 생각하게 된 거야. 근데 어린아이가 생각할 때는 가시는 좋아, 나빠? 나쁘지. 그래서 가시는 왜 있는 거야, 나쁜 거야 했는데 이 가시에 대한 깨달음을 누가 줘요? 아빠가 줘요. 아빠가 알려줘. 가시는 나쁜 것만은 아니다. 가시는 어떤 거다? 식물들이 살아가는데 도와주는 거야. 왜? 누가 나를 함부로 해치지 말라고. 근데 그게 아주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 누군가의 어떤 곳에는 독이 있고, 어떤 곳은 만지면 뭐 끈적하기도 하고, 어떤 곳은 뭐 이상한 냄새가 나고, 어떤 곳은 너무 못생겨서 만지기 싫고,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거야 하는 그 가시에 대한 깨달음을 누가 알려주는 거야? 아빠가 알려주는 거야, 얘들아. 이해됐어요? 근데 어느 날, 잘 봐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그렇게 이제 막 지내고 있었는데, 그래서 탱자나무랑 또 그냥 보고 있었어. 근데 어떤 날은요, 내가 탱자나무를 봤는데 그 탱자나무에 나뭇가지가 이렇게 있으면 요게 얇은 가지들도 있잖아, 그치? 근데 어떤 가지에 나 있는 가시가 요 가지에 박혀 있는 거야, 요렇게. 이해돼요? 그러니까 자기 가시로 자기가 찌른 거야. 이해되니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가시가 스스로 자기 가시가 자기를 찔렀네? 요거를 이제 어린 게 보게 된 거지. 그래서 가시로 인해서 자기가 자기를 찌르고. 왜? 아빠한테는 어떻게 배웠지, 배울 때? 원래 자기를 보호해주는 게 가시인데 오히려 자기를 해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상하네 하고 또 한 번 생각에 잠기는 계기까지. 일단 거기까지 읽어볼게요, 얘들아. 자, 선생님이랑 같이 가자. 어린 시절 내 손에는 의뢰 탱자나무 탱자가 한두 개 지어져 있고는 했다. 탱자가 물렁물렁해질 때까지 쥐고 다니는 버릇이 있어서 내 손에서는 늘 탱자 냄새가 났었다. 크고 노랗게 잘 익은 것을 먹기도 했지만 아이들은 먹어보지도 못할 푸르스름한 안 익은 탱자들을 그냥 따다가 아무데나 던져놓고 했다. 나 역시 그런 아이들 중에 하나였는데 그렇게 따도 남아 돌 만큼 내가 살던 마을에는 집집마다 탱자나무 울타리가 많았다. 지금도 고향 하면 탱자의 맛, 탱자의 색깔, 탱자의 냄새 같은 것이 먼저 떠오른다. 자, 선생님 필기는요, 얘들아. 빨간색은 중요한 내용적인 필기고요. 파란색은 다 형식상 특징들 표시해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뾰족한 탱자 가시에 침을 발라서 손바닥에 붙이기도 하고 이 괄호 부분은요, 탱자와 관련된 놀이 추억이야, 얘들아. 그냥 뭐 놀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탱자에 가시에 찔리기도 하는 것이 예사였는데 한 번은 하고 별표 보입니까? 나 별표로 간다. 가시에 박힌 자리에 썽이 났다는 얘기는 약간 이제 뭐 상처가 나서 부풀었다는 얘기야. 상처가 나서 손이 퉁퉁 부은 적이 있었다. 이게 얘들아 뭐의 계기라고?
가시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 벌겋게 부어오른 상처를 보면서 나는 생각했다. 아니 왜 가시가 있을까? 그리고 찔레, 장미, 아카시아, 가시를 가진 꽃이나 나무들을 차례로 생각해 보았다. 그 가시들은 아마도 나쁠 거라고 자기 혼자 멋대로 당정해 버리고는 했다. 그러니까 가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으니까 앞에 보세요. 조그만 아이가 생각했을 때 이 가시는 나쁜 거야, 좋은 거야? 부정적인 거야. 그럼 얘들아, 부정적인 거는 이 꽃에서 있어야 돼, 없어야 돼야 돼? 어떤 거야? 불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아마도 했지 않았을까요? 그죠? 자, 그럼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상처로, 노란색 이렇게 얼마 후 아버지는 내게 가르쳐 주셨다. 가시에 독이 있는 건 아니고 그저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뭐 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거라고. 괄호 부분 읽을게요. 어떤 나무는 냄새가 지독하고 어떤 거는 아주 써서 먹을 수가 없고 어떤 것은 독성이 있고 어떤 것은 아주 흉하게 생긴 것도 있어. 자, 여기 괄호 부분은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생명체의 다양한 노력이라고 써있지? 근데 그 노력하는 부분들이 얘들아 어때요? 다 부정적이야, 긍정적이야, 모습이? 다 부정적이지 않아요? 자, 여기서 너희가 이거 상징적인 의미를 잘 기억해야 돼. 앞에 봐요. 탱자나무한테는 그 부정적인 게 어떤 걸로 발현이 되어 있는 것뿐이야. 가시로. 하지만 다른 것들한테는 뭐 냄새가 지독하다든지 모양이 이상하게 생겼다든지 이런 다양한 형태의 가시가 있는 거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이걸 이제 나중에 누구한테 갖고 올 거야? 사람한테 갖고 올 거야. 사람한테도 뭐가 있다? 가시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스포를 하는 거야. 사람한테도 가시가 있다. 너희 다르게 바꿔서 얘기해볼까? 사람한테도 뭐가 있어요? 고난과 시련이 와. 그 처음에 나한테 어떤 거라고 생각할까? 불필요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하지만 또 이거 클리시 뻔하지? 하지만 그거 이겨내고 나면 나 어떻게 될 거야? 더 단단해질 거야. 그러니까 그 고통을, 야, 우리가 살면서 고통을 안 겪을 수가 있어? 없지. 그러니까 고통을 피하려고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고통을 내가 받아들이는 방법을 알아내보자는 거야, 얘들아. 이해됐어요? 네, 그렇게 얘기가 이제 풀어져 나갈 거예요. 자, 가시가 박힌 자리에, 어디로 간 거야? 노란 색깔 읽을게요. 살아있는 생명에게는,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 문 선생님 특징이니까 조금 알아둬, 얘들아. 말을 좀 이렇게 바꿔서 낼 수도 있어. 여기 지금 보면은, 냄새가, 밑줄 쳐놓은데 볼게요. 냄새가 지독하고, 써서 먹을 수 없고, 독성이 있고, 흉하게 생긴 것도 있고, 이게 뭐야? 다른 형태의 가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들아? 네, 요렇게 상징적으로 바꿔서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에게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이 하나씩 주어져 있다고. 이걸 아빠를 통해서 깨달은 거죠. 이해됐어요, 얘들아? 여기까지 한번 잘라주세요. 네, 주어져 있다고. 여기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아빠가 뭘 깨닫게 해준 거야? 아니야. 가시는 어떤 거다? 지키는 힘이다. 누굴 지키는 힘? 스스로를 지키는 힘이다 라고. 그러니까 아빠한테서는 아직 얘가 깨닫지 못했지만 사실 이 가시라는 건 스스로를 지키는 힘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게 아니야. 어떤 거야, 얘들아? 필요한 거야 라는 게 되겠네. 그죠? 자, 계속해 볼게요. 그러던 어느 날 다시 한번 별표 갑니다. 탱자 꽃잎을 보다가 스스로의 가시에 찔리는 적을 발견하게 되었다. 얘들아 잘 봐봐. 앞밖에 배운 가시의 의미가 어떻게 된다고? 확장될 거라고. 얘들아, 이거 매칭 문제 나올 수 있어. 별표가 지금 몇 개 나왔어? 2개 나왔지? 근데 하나는 가시에 대해서 단순하게 생각해보는 계기고요. 하나는 가시에 대한 의미를 확장하는 계기인 거야.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계속합니다. 바람에 흔들리다가 자기 가시에 쏠렸으리라. 자, 빨간색 가로 읽을게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주어진 가시가 때로는 스스로를 찌르기도 하네. 그지? 가시의 양면성, 역설적 상황, 뭐야, 나를 지키는 건데 나를 공격하기도 해? 이렇게 되는 거. 자, 이런 내용이야. 얘들 봐봐. 가시가 나를 지키는 것인데 나를 뭐 하기도 해요? 공격하기도 한다. 이거 얘들아, 가시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거를요, 인간의 뭐라고 생각하면 될까? 단점? 이따가 글을 읽으면 누가 나오냐면은 화가 한 명이 나올 거야. 근데 그 화가 한 명이 화가가 다리에 장애가 있어. 근데 이 다리의 장애는 그 화가한테 어떤 거야? 가시 같은 거야. 단점이잖아. 고난이고 역경이잖아. 그치? 그 고난과 역경은 그 화가를 어떻게 만들어?
힘들게 하지 않아요? 힘들게 하니까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거야. 스스로를 공격하는 것. 이해돼요? 하지만 그 덕분에 걔가 앉아서 그림을 그리게 됐거든. 이해돼요? 그거 덕분에. 이해가 되니? 그래서 다리의 장애는 그 화가한테 가시 같은 거야. 스스로를 힘들게 하기도 했지만 그 덕분에 아주 수많은 예술작품을 남기게 되었지? 라고 얘기를 들어. 이거 무슨 의미인지 이해됐어요? 요거 이해하면 거의 다 이해한 거야, 얘들아. 이해됐죠? 자, 계속할게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가시라는 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리고 누구나한테 가시는 큰 가시든 작은 가시든 있어. 우리는 가시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가시를 대하는 자세가 중요한 거야. 이해됐어요? 네, 계속해 볼게요. 그래, 바뀌어야 돼. 가시를 싫어하잖아. 누구 인생의 고난과 시련 싫어하기만 해.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아니잖아요. 자, 그럼 계속 읽어볼게요. 그럼 얘들아, 여기까지 이해되니? 빨간색 괄호 부분,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주어진 가시가 때로는 스스로를 찌르기도 한다. 이거 무슨 의미로 해석될지 이해돼요? 감 와요? 네, 중간 1번까지. 그래서 이렇게 내 유년 시절이 끝난 거야. 그러니까 이 유년 시절에는요, 아마도 이런 내용까지 가지는 않았겠지. 그지? 근데 이런 경험들이 바탕이 돼서 학창 시절과 성인 시절을 거치면서 이런 깨달음으로 발전을 해가는 거겠죠? 작가는 작가인 거야, 그죠? 자, 그럼 이제 나 읽을게요. 파란색 가로 읽으면 됩니까? 언제부턴가 내 손에서는 더 이상 탱자가 들어있지 않았다. 자랐다라는 거죠? 내 손에는 대신 동그라미 대신 뭐가 있어요, 이제? 책가방과 영어 단어. 너희 시기 때쯤이겠네. 그치? 자, 그리고 누군가를 향해 던지는 돌멩이. 여기서 누군가를 향해 던지는 돌멩이는 뭐라고 써놨어요? 상처 주는 말. 때로는 술잔. 술잔은 왜 술을 마시는 거야? 좋아서 마시기도 하지만 힘들어서 마시기도 하죠? 얘들아, 여기 조심. 가끔 모의고사 이거 나왔을 때, 이거 아직 학교 시험 같은 데 나왔을 때 선지에 요거 매칭 바꿔놓는 경우 봤다? 삶의 무게를 돌멩이로 표현하여 어쩌고 저쩌고. 그럴듯해 보이지 않아요? 아니야. 삶의 무게는 뭘로 표현했어? 술잔. 돌멩이는 뭐예요? 남한테 던지는 걸로 표현해놨잖아. 나한테 던지는 거 아니고 상대한테 던지는 거니까. 이거 매칭 문제 이거 틀려오지 마. 알겠죠? 자, 계속합니다. 그래서 세모만 읽을게요. 책가방과 영단어장. 이거 학창 시절이죠. 돌멩이, 술잔. 얘들아, 술잔 하는 순간 얘가 이제 훅 지나가서 지금 뭐가 됐구나? 성인이 됐구나. 술잔. 그리고 따뜻한 애인의 손을 잡고 다녔던 때도 있었지만 장바구니, 빨랫감, 행주, 걸레, 고단한 일상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까지 내용 이해됐어요, 얘들아? 자, 이 파란색 괄호 부분은요, 전개 방식만 얘기합시다, 얘들아. 동그라미와 세모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대조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뭐예요? 더 이상 얘는 즐거운 유년 시절이 아니네. 어른이 된 이 아이의 삶은 어떤 거 같니? 플러스 마이너스? 약간 마이너스. 그러니까 가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리고 요약적인 제시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활의 짐은 한 번도 가벼워진 적이 없으며 그러는 동안에 내 속 안에는 뭐가 자랐어요? 가시들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가시는 꽃과 나무에만 있는 게 아니었다. 세상에 또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찔리면서 사람은 누구나 자기 속에 자라나는 가시를 발견하게 된다. 잠깐만. 사람은 누구나야. 뭐 하고 있어? 일반화시키고 있잖아, 얘들아. 이거 얘들아, 이옥설에서도 나온다. 개인적 경험을 일반화시키는 거. 자, 계속할게요. 한번 심어지고 나면 쉽게 뽑을 수 없는 탱자나무 같은 것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쌤 봐봐. 내 마음에 뭐가 자라고 있다고? 아우, 탱자나무 너무 크게 그렸는데? 내 마음에 뭐가 자라고 있어? 탱자나무가 자라고 있대, 얘들아. 근데 탱자나무에 뭐가 있지? 가시가 있지 않아, 얘들아? 그럼 저 가시 싫어, 좋아? 싫지? 그럼 저 가시를 귀찮아. 팔부터 어떻게 해봐. 자, 앞에 봐. 그럼 내 마음속에 탱자나무가 있고 탱자나무가 가시가 싫으니까 내 마음속에 저 자리 잡은 탱자나무를 어떻게 하고 싶어? 일반적인 사람들 뽑아내고 싶단 말이야. 나쁜 거 싫잖아. 근데 뽑아내려고 하면 이 가시에 어때, 내 마음이? 찔리지 않아요? 뽑아내죠, 안 뽑아내죠? 안 뽑아내죠. 그러니까 내 단점이라는 거는 뽑아내려고 하지 말라고.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얘들아. 이해됐어요? 자, 물결 표시 읽어볼게요. 뽑아내려고 몸부림칠수록 가시는 더 아프게 자신을 찔러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해돼요? 그래서 필기가 어떻게 들어가 있니? 삶의 고난을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연결됩니까? 귀찮이 일어나도 됩니다.
그 후로 내내 크고 작은 가시들이 나를 키웠다. 크고 작은 가시들이 나를 키웠다라는 건 뭐야? 고난과 역경에 내 스스로가 단단해져 간다라는 얘기겠죠. 이해됐나요? 자, 계속할게요.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그를 괴롭히는 가시. 그러니까 뭐야? 약점 한 개, 두 개씩은 있다라는 얘기야. 재민아, 넌 뭐니? 아, 맥락 파악해. 너한테 가시는 뭐냐고. 우와, 없나 봐. 아니, 너의 약점. 그럼 어떻게 살아? 희망이 있어. 뭐, 어떻게, 타겟을 잘못 골랐어요, 얘들아.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나 하나씩은, 그러니까, 그렇게 재민이처럼 보이는 모든 게 다 가시야.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정말 찐으로 다 행복해. 쟤는 가시가 없을 것 같은데 하는 사람도 하나쯤은 가시가 있다는 얘기야. 이해됐어요? 자, 계속합니다.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사람에게도 그를 괴롭히는 가시쯤은 있게 마련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외모, 육체적인 장애가 한계가 되기도 하고 내성적인 성격이 가시가 되기도 하고 원하는 재능이 없는 것이 가시가 되기도 한다. 이거 아까 전에 얘들아 누가 했던 말이랑 비슷하지? 아빠가 했던 괄호 부분이랑 좀 비슷하지 않아요? 어떤 곳은 냄새가 지독하고 어떤 곳은 못생겼고 어떤 곳은 이렇고 그치? 근데 그게 누구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얘들아. 유추확장이잖아. 거기다 써놓진 않았지만요. 이해됐어요? 네. 나는 원래 이거 할 때 유추확장이라는 얘기 안 하는데 지금 이혹설 때문에 자꾸 생각나서 연결지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리고 그 가시 때문에 오래도록 괴로워하고 삶을 혐오하게 되기도 한다. 로트라고 줄여서 읽을게요. 로트라는 화가는요, 부유한 귀족의 아들이었지만 사고로 인해서 두 다리를 차례로 다쳤다.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보다 다리가 자유롭지 못했고 한쪽이 좀 짧았다고 한다. 다리 때문에 그는 방탕한 생활을 보낸 끝에 다리가 뭐야? 이 사람의 가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창녀촌에서 불우하게 생을 마감했다. 그러나 그런 가시를 달고서도 그 속에서 그렸던 그림들은 아직까지 남아서 전해진다. 내 다리 한쪽이 짧지 않았더라면 나는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 것이다. 이거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뭐야? 이 사람한테 있어서 다리의 장애는요. 나를 괴롭히기도 했지만 나의 재능을 끌어올려주는 바탕이 되어주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잘 봐. 이 사람은 자기의 장애를 뭐 한 거야? 그냥 받아들인 거야, 얘들아. 어떻게 보면. 받아들여서 어떻게 했어요? 그림 그렸잖아. 이해됐니? 자, 계속합니다. 로트의 그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오래오래 고통받는 거 뭐야? 자신만의 가시죠? 얘들아, 자신만의 가시는요, 오히려 내 안의 힘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가시 자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한 게 아니다. 어차피 뺄 수 없는 삶의 가시라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 화살표 쳐놓은 거. 그래서 나는 크고 작은 가시들이 나를 키웠다라는 겁니다. 뽑을 수가 없으니까. 연결되나요? 그것마저 없었다면 우리는 인생이라는 잔을 얼마나 쉽게 비워버렸을 것인가. 인생의 소중함과 고통의 깊이를 채 알기도 전에 얼마나 웃잘아 버렸을 것인가. 약간 이런 거야. 고난과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뭐야? 고통을 모르지. 그 밤의 불빛의 소중함을 모르지. 뭐 이렇게 연결을 또 지어볼 수도 있겠죠. 이해됐어요? 이런 부분은요. 자, 실제로 나무가 너무 아름답거나 부유하거나 너무 강하거나 뭐야 지금 가시가 없거나라고 바꿔 읽을 수 있겠어요? 가시가 만약에 없었다면 오히려 삶을 망가뜨리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아직 안 끝났어요. 뒤로 넘겨주세요. 그런 점에서 사람에게 주어진 고통, 그 날카로운 가시야말로 사람을 참 겸허하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선물이래. 얘들아 뭐라고? 가시야말로 뭐라고? 선물? 야, 여기서 연결되는 작품 뭐니? 눈물? 나의 기쁨을 만들어주신 후에 나의 슬픔을 근데 나의 그 눈물이 뭐야? 신의 은총이다. 마이너스는 나의 플러스다. 여기 뭐야? 가시야말로 선물이다. 마이너스는 나의 플러스다. 이해됩니까? 역설적 표현 연결됩니까? 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가시야말로 그를 참으로 겸허하게 만들어줄 선물. 얘들아 왜 선물이라고 하는 거야? 삶을 더? 그러니까 이거야. 내가 그 상처, 나의 한계점, 나의 약점을요. 끌어안고 수용하고 견디고 극복하면 그건 곧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연결됩니까? 그래서 나한테는 그 가시는 뭐다?
선물이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내 눈물이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구절과 의미가 좀 맥락이 통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뽑혀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가시야말로 우리가 더 깊이 끌어안고 더 깊이 같이 살아가야 될 존재인지도 모른다. 왜? 그걸 견디면 우리는 더 단단해질 테니까. 됐나요? 초록색 읽겠습니다. 가시 박힌 상처가 벌겋게 부어올라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초록색만 읽을게요. 가시에 박힌 상처가 벌겋게 부어올라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날에는 탱자나무를 떠올리고 있으면 부어오른 마음이 조금 가라앉게 되는 것 같다. 얘들아, 이거 다르게 해석해봐. 무슨 뜻이야? 삶을 살아가다가 내가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도 진짜 견딜 수 없는 힘든 고난이 올 수도 있잖아. 그럴 때면 다시 한번 어떻게 한다고? 그래, 이 고난은 내가 극복하고 나면 좀 더 단단해질 거야 라고 탱자나무를 생각하면서 견뎌내는 힘을 얻는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이해됐어요? 자, 중간 부분 읽겠습니다. 초록색 첫 번째 초록색 바로 밑에 줄. 고향의 탱자나무 울타리를 떠올리곤 한다. 그래서 제목이 탱자나무 울타리인 거야. 자, 둥근 탱자를 손에 쥐고 다니던 그때, 탱자로 장난을 치곤 하던 그때, 그 평화로웠던 유년 시절의 울타리가 탱자나무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 내게는 전원처럼 받아들여져. 전원이 뭐야? 그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 같다고. 선생님 봐봐. 이때 그냥 마냥 놀 때는 몰랐는데 지금 이렇게 고난과 힘든 삶을 살다 보니까 그때 내 유년 시절의 탱자나무들이 나에게 지금 무슨 메시지 전해줄까? 그때 힘든 지금 성인이 된 나에게 내 유년 시절의 탱자나무가 나한테 무슨 메시지 전해줄까? 지금의 고난, 너에게 있는 가시는 잘 받아들여, 선물이야. 견뎌내면 더 성장할 거야. 이런 메시지겠지, 그치? 네. 안고 살아라, 이런 거죠. 내게 열매와 꽃과 가시를 처음으로 가르쳐준 나무. 내가 살아가면서 잃어버려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을 동시에 보여준 나무. 그러면서 나와 함께 좁은 나이테를 늘려가고 있을 탱자나무. 나한테는 굉장히 크게 의지가 되는 존재가 되겠네요. 그래서 마음의 울타리라고 써놨습니다. 그 짙푸른 탱자나무를 떠올리고 있으면 그 부어오르는 마음도 조금은 가라앉게 된다. 마지막을 너무 잘 썼어요. 언젠가 탱자나무의 울타리를 다시 지나가게 된다면 아마도 나는 그 사이에 더 굵어진 가시들을 조심조심 어루만지면서 무어라 중얼거릴 것이다. 그리고 오래전에 잃어버린 탱자 하나를 시그머니 따서 주머니에 넣고는 그 푸른 울타리를 총총히 떠날 것이다. 만일 가시들 사이에서 키워낸 그 향기로운 열매를 내게도 허락해준다면. 가시들을 잘 견딘다면 그 사이 열매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작가는 작가지 진짜 너무 잘 쓰지 않았나요? 네, 이해됐어요, 얘들아? 네, 요 작품이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오늘 배울 7작품 중에서 가장 무게감이 커서 좀 얘기했습니다. 전해주는 메시지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은 것 같지만 함께 읽지 않으면 이 부분 좀 헷갈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어서 선생님이 얘기를 조금 길게 했어요.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랑 이거 얘들아 자습서 안 갖고 다녀도 되게끔 자습서에 표 나와 있는 거 그대로 다 타이핑 쳐놨거든? 여기 같이 읽을게요, 얘들아. 갈래는 뭐가 됩니까? 네, 수필. 우리한테 교훈 주는 거 이해됐어요? 자, 수필이니까 당연히 체험적인 거 이해되죠? 서정은 뭐야? 유년 시절의 정서를 막 불러일으키잖아요. 그죠? 자, 주제. 삶이 주는 고통. 고통 얘들아, 우리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이 치환되어 있어요? 네, 가시예요. 이 가시를 회피하지 않고 슬기롭게 받아들여서 삶의 자양분, 성숙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내용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특징 갈게요. 과거 예상 이해됐죠? 네, 삶에 대한 성찰과 깨달음도 이해가 됐을 것이고요. 구체적인 사물을 통해서 뭐 비유를 통해서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했다고 하는데 비유가 대체 가시지 뭐. 그지? 삶의 고통이라는 게 참 형상하기 어려운 건데 그걸 가시에다가 얘기를 했죠. 자, 이렇게 해서 탱자나무는 마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내용 이해됐어요? 네, 지금 한번 끊어갈게요. 왜냐면 이거를 한꺼번에 쭉 연결